투자 사기를 당해서 형사와 민사 소송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상대는 형사 소송에서는 집행유예를 받았고 민사 소송에서는 저에게 800만 원 배상 판결을 해야 하는 것으로 이제 나왔는데요. 근데 상대가 배상을 하려는 움직임이 전혀 없어서 가압류를 하려고 하는데요. 계좌 몇 개를 조회해 보니까 잔고가 거의 없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몇 개월이 지나간 상황인데 상대는 연락이 되지 않고 저는 여전히 돈을 못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을 하라고 하던데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소송을 진행을 하셨고 그리고 실제로 승소하셔서 800만 원을 이제 상대방한테 이제 받을 수 있는 사실 이제 판결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상대가 이제 재산이 없다 보니까 이거를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좀 보입니다. 이렇게 승소했더라도 내가 받을 돈을 못 받는 경우 많을까요? 예, 상당히 많습니다. 자신이 민사소송을 통해서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못 받아가지고 그 다음 절차인 강제 집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제 집행은 이제 통장에 대한 압류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경매 등이 있습니다. 네, 일단 상담자분께서는 상대방이 이제 돈을 갚지 않다 보니까 내가 이제 가압류도 생각을 했다라는 말씀도 주셨고, 그런데 상대방이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좀 방법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이제 가압류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압류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가압류는 소송과 동시에 또는 직전, 직후에 보통 가압류를 합니다. 그래서 가압류 신청하는 이유는 소송 절차가 보통 1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다른 곳으로 재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나중에 1년 뒤에 판결을 받아도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 즉 다른 재산으로 이전하는 걸 막기 위해서 가압류 신청을 합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좀 사안자 같은 경우에 가압류라는 표현을 하셨지만 재산 조회를 해보니까 통장에 잔고가 없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판결을 받았고 그다음에 잔고가 없었다고 하는 표현을 봐서는 가압류가 아니라 압류 및 추진 명령을 받은 것 같습니다. 가압류는 이제 소송 전에 보통 소송과 동시에 하는 반면에 압류 및 추진 명령은 판결문을 가지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가압류한 상태에서는 통장의 잔고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통장 잔고를 봤다고 표현하신 거 봐서는 압류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채무불이행자로 등록을 하라고 어디서 이제 들었는데, 그렇게 하면 내 돈을 과연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떨까요? 채무 불이행자를 등록을 하면은 꼭 그 등록했다고 해서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채무 불이행자 등록이 될 경우에는 신용 거래가 사실상 중단됩니다. 자기가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못 받고 그 신용카드도 사용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신용거래 일종인 할부 거래도 사실상 금지됩니다. 이런 심리적 압박 때문에 채무 불이행자가 등록된 경우 이거를 해제시키려고 채무 불이행자를 해제시키려고 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손해배상을 내가 좀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이게 좀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변호사님께서 우리 상담자분께 좀 조언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예, 지금 같은 경우에 판결을 받았지만 재산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재산을 찾을까 이게 가장 중요한 관점입니다. 세 가지 방법으로 우선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 재산 명시 제도, 두 번째 재산 조회, 세 번째 신용 조회가 있습니다.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재산 명시 제도와 재산 조회는 법원을 통해서 하는 거고요. 신용 조회는 신용 조사 회사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산 명시 제도일 경우에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감치에 처해질 수 있고요. 만약에 자신의 재산을 허위로 할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조회는 법원의 각종 금융기관, 그 다음에 국토부에 통해서 이 채무자의 재산이 무엇이 있는지 조회 신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신용평가 회사에 이 사람에 대한 재산을 조회할 수가 있는데요. 이 조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재산을 확보할 여지도 있습니다.